안녕하세요. 변화연구소 체인지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요즘 좀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집 옆에 있는 동산에 산책을 가는데 어느새 이렇게 따뜻한 봄볕에 하얀 꽃잎이 살포시 떨어지는데 그걸 보니까 비현실적으로 너무 평화로워서 좀 마음이 아련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자꾸 현실로 와서 좀 약간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신가요? 네. 여러분 혹시 폭식증에 대해서 아세요? 폭식증이란 반복적인 어떤 폭식 행동이 나타나고 일정 시간 대부분의 사람보다 많이 먹고 멈추는 것이 어려운, 그리고 조절하는 것도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편할 정도로 터질 것처럼 불편할 때까지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먹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혼자 먹는 걸 선호하고 먹고 나서는 이제 자기에 대한 혐오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네. 이런 어떤 폭식증으로 인해서 이제 비만하게 되고, 이제 비만은 미용의 문제도 있지만 각종 성인병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수명이 좀 짧아지는 데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이 안 멈춰져요. 어떻게 해야 생각을 멈출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서 폭식증을 먼저 얘기한 이유는 폭식증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관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폭식증 환자가 많은 음식을 빠른 시간에 먹는 것을 조절할 수 없듯이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잠시도 쉬지 않고 어떨 땐 조절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해요. 저도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 이렇게 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해봤자 뭐 하겠어? 도움이 되겠어? 아직 여전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누가 네 방송을 들어주겠어? 뭐 기타 등등. 저의 이런 생각들은 제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저의 이런 패턴은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할 때 늘 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떤 건 시작도 하기 전에 때려치기도 하고 엄두를 못 나고 계속 이제 걱정만 하다가 끝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좀 나아진 거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그 친구들과 꼬리 잡기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이건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노래거든요. 아시죠? 이 노래가 원숭이 엉덩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끝은 이제 백두산으로 끝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돼요. 그리고 반복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들을 제가 생각폭식증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폭식증 환자의 위가 쉬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폭식증들은 생각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쉬질 않아요. 우리의 뇌가 쉬질 않죠. 그래서 머리도 찌끈거리고 뒷목도 항상 뻐근하고 이제 피곤하죠. 등짝도 아프고. 그래서 이런 생각 폭식증은 우리를 감정적으로는 되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제 걱정거리들로 가득 차게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가끔씩 이제 빵 하고 폭발하고 이제 화를 내게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감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체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나 관절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특히 이제 장이 예민한 분들은 이제 행사라든가 시험을 앞두고 이제 대장증후군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심장병이나 면역질환, 공황장애, 심지어는 이제 암을 유발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기대 수명도 많이 단축하고요. 폭식증 환자들이 그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식의 양을 줄이거든요. 그리고 음식의 종류를 이제 바꾸죠. 프라이드 치킨을 먹었던 분이라면 이제 훈제 닭가슴살로 바꾸겠죠. 그리고 이제 운동량을 늘리고요. 그런 것처럼 생각 폭식증이 우리한테 있다면 생각의 양을 줄이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생각 운동을 해야 하고요. 가만 놔두면 그냥 살이 찌듯이 가만 놔두면 우리의 뇌는 쉬지 않고 나쁜 생각들을 이제 증식하는 구조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생각의 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불안을 일으키는 요인과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를 들어봤는데, 거리 두긴 들어봤는데, 뭔가 촉발 요인과 거리 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제가 이제 예로 설명드릴게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은 요즘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한 것도 없는데 저녁 되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려고 누우면 어차피 죽을 건데 내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간신히 애들 밥은 헤매기는데 애들 놀아주지도 못하고 숙제도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또 한심해가지고 또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했더니 한 6주에서 8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낮에 그럼 어떻게 보내세요? 했더니 그냥 애 밥 대충 해주고 그냥 멍하게 재난방송을 본다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한 저랑 40분 통화하신 후에 이제 그분이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난방송을 자제해야 되겠다고. 방송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비관적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분 전환할 겸 청소를 해봐야겠다고 하시면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그런 요인들을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뉴스를 볼 때 이제 너무 부정적인 자극을 마치 이렇게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딱 찝듯이 이제 고기에만 집중하고 그런 뒤에는 이제 과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뻥 튀겨요. 이제 그럼 우리 머리가 터지죠.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 공식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가면 사실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우리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뭐세요? 어제 사망자가 몇 명 늘었나, 확진자가 몇 명 늘었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갖고 와서 현미경에 넣으면 커 보이듯이 이제 계속 그 현미경에 넣고 확대한 뒤에 이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게 현실로 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게 올무에 붙들리고 마는 거죠. 전화했던 분처럼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알아차리고 멈추지 않으면 선택한 뒤에 가장 안 좋은 형태로 확대하고 그걸 반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검사한 사람들 중에 2.3%만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3%로 확진을 받은 분 중에 1.8%만 사망하고 98.2%는 완치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치료 중이거든요. 이거 같이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가짜뉴스에 속아서 뭐 전자레인지에 마스크를 돌리거나 소독약을 뿌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공식적인 정보를 봐야죠. 근데 이제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 본 다음에 내가 이제 인식을 하셨으면 전기를 절약할 때 코드를 뽑듯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잘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균형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완하고 생각을 줄일 수 있는데요. 걱정과 불안은 이완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이완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들이쉬는 여러분은 들이쉬는 숨이 편한지 내쉬는 숨이 편한지 또는 숨이 중간에 끊어지는지 아니면 매끄럽게 들어오는지 숨을 몸의 어떤 부분으로 쉬고 있는지 목 근처에서 짧게 쉬는지 아니면 가슴 쪽에서 좀 답답하게 쉬고 있는지 아니면 아랫배까지 숨이 깊이 들어갔다 나오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한 3번 정도 한번 숨을 쉬어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호흡을 좀 관찰해 보세요. 해볼게요. 자,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관찰해 보셨어요? 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3번 숨을 쉬는 동안에도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른 생각 하는 날을 알아차리고 다시 코로 들어오는 호흡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생각의 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식증 환자들은 심리적 허기 때문에 실제 포만감을 좀처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이 조절에 실패하세요. 그 생각에 끼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숨을 쉴 때 당분간은 좀 숫자를 세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들이쉴 때 1, 날숨에 2, 들숨에 1, 날숨에 2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를 세면서 호흡을 하면 생각이 끼어드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호흡해 보실까요? 10번 정도 해볼게요. 자,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숫자로 해보겠습니다. 1, 2, 1, 2, 1, 2, 1, 2, 1, 2, 마지막으로 1, 2, 네. 지금 한 것처럼 숫자를 일정하게 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생각을 멈추고 온전히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현재의 나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NLP 기법을 이용해서 걱정거리 생각을 좀 지우는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자, 눈을 감고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떠올렸다면 마음속에 핸드폰을 꺼내서 한 장의 장면을,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찰칵하면 이제 찍으시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찍은 그 사진을 여러분의 마음속 컴퓨터 화면에 바탕화면으로 불러오게 하실래요? 네,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그 걱정 사진을 붙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마음속 컴퓨터 앞에는 이제 키보드가 있어요. 키보드에는 이제 딜리트 키가 있거든요. 삭제 키죠. 네, 제가 이번에는 하나, 둘, 셋 하고 클릭하면 삭제 키를 누르시면 돼요. 삭제 키를 누르실 때 손으로 정말 클릭하는 모션을 취해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 둘, 셋 클릭하시면 컴퓨터 화면에 걱정 사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클릭! 삭제! 네, 걱정 사진이 없어졌나요? 만약에 혹시라도 걱정 사진이 일부 남아있다면 조용히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세요. 무의식은 의식의 하수인이거든요. 여러분도 들을 수 있게 격조 있게 걱정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꺼져. 걱정 그림 꺼져.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것들은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정원은 매일같이 가꿀 때 예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잠깐이라도 놔두면 그냥 잡초밭이 되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부정적인 생각만 지나치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선 생각 멈추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변화연구소의 체인지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